그래 뭐 미리 하고 있어라 숙제. (30의) 양의 약수 뭐야? 써봐봐 양의 약수. 잘 썼네. 그 약수들이 그렇게 있지. 그럼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지금? 8개. 8개지. 그러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그러면? 원소가 8개니까 2의 몇 제곱? 원소 8개래. 아니 제곱. 어? 세제곱. 세제곱? 왜? 네? 원소 8개라며. 네. 근데 왜 갑자기? 왜 세제곱이? 아 이거여서? 네. 야! 넌 설명할 때 뭐 들은 거야? 자 원소 5개짜리야.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건 1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든지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든지 어쨌든 이거 중에 선택해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A가 얘들이 들고 있는 걸 A가 싹 다 들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5제곱. 왜? 원소 5개니까 5제곱 되겠지? 자 원소 8개래. 그럼 몇 개인 거야? 이게 8개. 2의 8제곱 몇이지? 힌트를 주면 10제곱이 1024야. 256. 그치 256인데 지금 문제에서 부분집합이 아니고 뭘 구하래?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지. 그치? 근데 부분집합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간단한 것만 보면 이런 원소 2개짜리 부분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공집합 그리고 1짜리 2짜리 1, 2짜리 해서 2 곱하기 2 과연 4개가 부분집합으로 나왔지. 근데 얘들 중에 얘는 진부분집합은 아니야. 왜? 같은 집합이잖아. 찐으로 부분이 아닌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제끼니까 진부분집합 계산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답 몇 번이야? 그치 3번이지. 이 되지? 자, 880번 그어버려 얘들아. 880번 880번 하지마. 880 하지 말고. 자 위에 879번은 은근히 할만하거든. 자 봐봐 879번 풀어보자. 879번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집합 A랑 B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쓰면 뭐라고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라고? 기억 안 나니? 한결아 이거 뭐라 그랬어? 그 A의 N 원소의 개수 원소의 그러니까 이거 몇인 거야? NA는 몇인 거야 이거? 5개. 5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5개라고 해도 되고 자 어쨌든 이거 2개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더니 몇 개래? 8이라고 하고 그리고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가 8개래.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가 8개라는 건 이게 몇이라는 거야? 부분집합이 8개가 되려면 원소가 몇 개여야 되는 거야? 2의 몇 제곱이 8이야? 3. 3인 거지. 그치? 그럼 얘가 3이면은 NB는 뭐라는 거야? 5. 그렇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래?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지. 자, 그럼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가 5개야. 자, 일단 B의 부분 집합 개수부터 하자. 이게 몇 제곱? 세제곱? 왜 세제곱이야? B의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가 5개야. 5제곱. 그치, 5제곱이지. 5제곱인데 지금 부분 집합이 아니고 뭐 구하라 그랬어? 진 부분 집합이라 그랬지? 그럼 자기 자신을 빼줘야지. 빼주면 되지. 그래서 답 몇 번? 답은 3번. 힘들다. 자, 그러면은 다음 용 보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했지 지금? 12번부터 했으니까. 오케이. 집합은 유형 12번까지만 하자. 일단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래. 자, 근데 이게 우리 방금 했잖아. 자, 봐봐. 이게 뭐였어? 기억나니? 이거 뭐였어? 이게 내 제곱. 이거 뭐였어? 5개 중에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였잖아. 기억나지? 근데 이게 왜 내 제곱이 된 거야? 근데 기억 안 나니? 나 한 10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됐을 수도 있어. 한결아, 왜 2의 대제곱이야 이거? 뭐예요? 응. 이게 대제곱이 2가 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2의 5제곱이야?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이라. 이거 왜 5번 곱한 거야 2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렇지. 어떤 경우의 수? 1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마찬가지지. 그럼 2를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야? 원소 개수 개만큼은 곱하면 된다고. 그럼 5번 곱한 거지. 그럼 2의 5제곱이지. 그치? 근데 3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3에 대해서는 이걸 안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얘가 하나가 빠지면서 2의 4제곱이 됐던 거야.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원래 원소 개수가 n개면 2를 n번 곱하면 되는데, 근데 k개의 원소에 대해서 걔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하면 그 k개에 대해서는 2를 곱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k번 덜 곱하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k개의 원소에 대해서 걔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이때도 그 k개의 원소에 대해서 넣을까 말까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2를 안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럼 2를 k번 덜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지? 자, 문제 풀어보자. 자, 882번. A는 그래. 자, 882번. A는 16의 약수래. 16의 약수. 뭐 대충 떠오르지 뭐 1, 2, 4, 8, 16. 오케이. 그러고 X가 A의 부분 집합이래. 오케이, 확인. 근데 X는 A가 아니래. 이게 뭐라는 거야, X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부분 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은 아닌 거잖아. 그럼 진부분 집합이 맞지? 그치? 자, 그리고 그거 중에서 그 진부분 집합 중에 1이랑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해볼게. 1이랑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먼저 해보자. 882번. A 집합을 그냥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 자, 16의 약수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렇게 됐는데 1이랑 2를 반드시 포함하래. 1이랑 2를 반드시 포함하래. 그러면 1이랑 2에 대해서는 넣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친구는 뭐야? 4, 8, 16 이 세 친구를 넣을까 말까지. 그치?
그러면 2의 몇 제곱? 세제곱이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1이랑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x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a랑 같지 않은 진부분집합이니까 이 8개의 경우의 수 중에는 1이랑 2는 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4, 8, 16이 다 들어간, 즉 1, 2, 4, 8, 16인 부분집합인 x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제끼라고 하지. x는 a가 아니라잖아. 그럼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뭐 몇인 거야? 답 몇인 거야? 7. 그치?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래. 자, 이해가 됐다면 883번 한번 풀어보자. 883번. 1, 2는 원소로 가져야 되고 반드시. 3은 갖지 않아야 돼.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부분집합의 개수의 측면에서 볼 때 둘이는 그냥 같은 말이야. 왜?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되겠지? 해보자. 풀고 있어. 모르면 얘들 풀고 있을 때 설명해 줄게. 멈춰버렸어? 네. 멈춰버렸어? 아니. 1이랑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럼 원래 1, 2, 3, 4, 5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1, 2, 3, 1 들어갈까 말까, 2 들어갈까 말까, 3 들어갈까 말까 해서 2를 5번 곱하는 거였지. 그치? 근데 1이랑 2에 대해서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잖아. 맞지? 왜? 반드시 들어가래. 정해준 거잖아, 길을. 3은 갖지 말라고 하지. 그럼 3에 대해서도 안 곱해줘도 되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 두 개에 대해서. 그치? 그럼 답 몇 번이야?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슈도 오케이? 자, 1, 2는 필요 없고 3 필요 없고 4, 5에 대해서만 곱해주면 되지. 이 두 번 곱하면 뭐야? 4요. 그래. 그 답이라고. 이해되지? 체크하고. 자, 887번 풀지 말자. 887번 놔둬. 그리고 886번 보자. 뭐 어렵다고 돼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면 집합 A에 대해서 x는 k보다 작대. 그리고 x랑 k는 자연수래. 자, 문제 보고 있니? 886번.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냐면 x에 대한 집합이야. x에 대한 집합이고, 그리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고 xk는 자연수야. 자, 그러면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2랑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라는 거니까 이거는 몇 개인 거야 지금? 6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말이지만, 근데 문제에서 볼 때 3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2랑 4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해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4개가 나온 거야.
그럼 6개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했어야 됐다는 거지. 그렇지? 3개에 대해서는 선택을 안 해도 됐었고. 그러면 이거는 9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치? 자,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저 K 값을 꾸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랑 K가 자연수라고 하니까 X가 자연수이면서 7개, 9개이려면은 X가 1, 2, 3, 아이고, 1, 2, 3, 4, 5, 6, 7, 8, 9까지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K가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K가 9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왜냐면 K가 9여야지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가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원소 3개에 대해서 2를 안 곱해줘도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가 된다는 거지. 왜? 2의 6제곱이 64니까. 되겠지? 그리고 다음 유형 집합은 여기까지 하자. 자, 188쪽까지 내가 풀지 말라고 한 것들 있지? 풀지 말라고 한 것들도 있었고, 우리가 막 많이 같이 풀었으니까 뭐 풀 수 있을 거야. 숙제를 해오고. 네. 원의 방정식은 얘가 오고 시작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돼지. 우리 하자. 몇 페이지니? 원의 방정식 86페이지 보자. 86페이지. 자, 근데 이제 우리 수업 뭐 원의 방정식 하기 전에 복습하고 가자. 복습. 지겹지만 복습 한번 해보자. 자, 한결아 불러줘. 수지선상에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 네. 그럼 수지선상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요? 응. 두 점이 뭐야? 이거랑 이거지. 네.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지선상에 뭐 숫자로 써줄게. 자, 5랑 3이야. 아, 거리. 그 B 아니 뭐. A 빼기 B 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좌표가 x2니까 x2 빼기 x1 한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되지. 왜냐면 뭐가 더 클지 모르니까. 우리 거리는 양수잖아. 그치? 절대값 해주고. 자, 그리고 이 두 친구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시우야 혹시 외우고 있니? 규리도 외우고 있지? 시우야 외우고 있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이 무엇인지는 혹시 기억나니? 내분이 뭐야? 막 봐봐. 요 성분이 있어. A부터 B까지. 자, 이 성분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길이가 2대 3으로 나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이런 포인트가 있겠지. 2대 3으로 내분하는 포인트. 그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점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공식을 유도도 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됐던 거야. 외워보면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m 더하기 n 쓰고 m 더하기 n 쓰고 x2, x1 하는 거였잖아. 숙제할 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기억나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수직선상에서 한 거고,
만약에 좌표 평면상에서 한 거였다면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건 기억나니 시우야? x2 오. 마이너스 y1 제곱 오. 그리고 y2 마이너스 y1 제곱 오. 감격인데. 피타고라스. 잘했어. 잘했고. 자, 얘를 A랑 B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한결아, 봐봐. 지금 수직선에서 X2랑 X1,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이렇게 구했지, 그치?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는 X에 대해서 한 번, Y에 대해서 한 번 M 대 N으로 내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써보면 자, 그냥 내가 쓰는 대로 외우면 돼. 자, M 더하기 N 그냥 쓰라고. 그 다음에 X2, X1 쓰면 돼. X2, X1 맞지? 자, 이게 뭐야? X좌표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Y좌표는 M 더하기 N 쓰고 좀 삐뚤삐뚤하네. 자, M 더하기 N 쓰고 그런 다음에 Y2, Y1 그냥 써주면 이게 내분하는 점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무게중심은 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A, B, C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할 때 무게중심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고 y좌표도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해주면 무게중심 좌표이다. 되겠지?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복습하자. 복습하자. 기울기가 m이고 주어진 한 점 x1, y1일 때 가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요거였지? 그치? 근데 기울기를 준 게 아니고 점 하나를 더 줬어. 점 두 개를 줬어. 근데 점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 알 수 있잖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시우야, 알 수 있니? 자, x1, y1하고 x2, y2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자, x 값의 변화량은 얼마나 되니? 자, 저 5, 3 있으니까 3에서 5가 됐어. 얼마나 변했어? 2가 변했지. 자, 반대로 5에서 3이 됐어. 얼마나 변했어?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 만약에 3, 5, 5, 3이었으면 A랑 B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왜? X 값의 변화량인 2 그리고 Y 값의 변화량인 마이너스 2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X 값 변화량 분의 Y 값 변화량. 그래서 어떻게 구한 거야? 아까 X2에서 X1 뺀 거 분의 Y2에서 Y1 뺀 거를 분자에다가 써놓고 계산하면 기울기였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점 지나니까 두 점 지나면 한 점은 각자 지나는 거 맞잖아. 그리고 Y 빼기 Y1 쓰고 기울기 뭐라고? 이렇게 쓰고 X 값 변화량 분의 Y 값 변화량 쓰고 X 빼기 X분의 X 빼기 X분의 하면 이 둘이가 식이 똑같다. 식이 똑같은 거야. M이 그냥 얘로 바뀐 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니? 자, X절편 Y절편이 A랑 B로 주어졌을 때 X절편 A라면 A분의 X 그리고 Y절편 B라면 B분의 Y 해서 얘가 1이었다. 왜? 0 넣고 0 넣어보면 각각 절편이 A랑 B라는 게 그냥 나오니까. 되겠지? 자,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 똑같고 절편 상수한 부분이 다른 거였지, 그치? 그리고 두 직선 수직하면 뭐였어? 시우야, 두 직선 수직하면은 어떤 조건이야? 맞니? 그래. 자, 두 직선 수직하면은 기울기 뭐야? 시야 기억나? 네? 수직선 수직하면요?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요. 뭐가 마이너스 1이야?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그렇지,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리고 그래, 뭐 자질구레 한번 놔두고 그거만 하고 이제 원 시작하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떤 점 x1, y1이 있고 그리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직선하고 점이 있어. 근데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했었니?
적었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이고 그래 장하다. 자 위에 절대값 AX 제곱 B 아니 AX1 AX1 더하기 B B뭐 Y1 그래 양식 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더하기 C C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원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원점이 0,0이니까 얘가 그냥 없는 거겠지. x1이 0이니까 얘 없어지고 y1이 0이니까 얘 없어지면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하면 원점과의 거리다. 되겠지? 오케이. 그럼 요 정도 하고 원의 방정식 한번 봐보자. 자 86쪽 봐봐. 86쪽 보면 원의 방정식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막 무슨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고 뭐 x 빼기 a제곱 뭐 지랄 나발 하기 전에 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야? 수업 시간에 몇 번 물어봤을 텐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에서 그래 일정한 거리까지 일정한 거리만큼 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뚝 하면 그게 원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도 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싹 다 찍었을 때 그 모양이 원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원의 방정식을 세운다고 하면 정의에 따라서 세우면 되는 거야. 어떤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싹 다 찍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하자.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형태야. 얘를 좌표 평면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이 되는데 좀 어긋나 또 버린 것 같긴 한데 이게 원점이 중심인 거야. 그리고 이 반지름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 요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그게 한 개 r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쓰면 뭐라고? 중심이 원점이고 그 뭐야 반지름이 r인 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 살짝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뭔가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이거 어디서 봤어? 그치 피타고라스의 그런 느낌이 있지. 자 그러면 요 좌표에 대해서 요점 좌표가 x1, y1이라고 할 때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세로 길이가 y1인 거 오케이야? 그리고 요 가로 길이 끝까지 가는 거 말고 요 가로 길이 저게 x1인 거 인정이야? 그러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그 길이가 그냥 r이지. 그치?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그냥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지.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피타고라스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봐도 되는 게 원점하고 x1, y1까지의 거리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x, y까지의 거리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 거리가 r로서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원의 정의랑 딱 똑같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로 똑같다. 해서 반지름이 r인, 중심이 원점인 0인 거야. 되겠지? 자, 근데 책에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지금 x 빼기 a의 제곱하고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해서 얘가 r제곱이라고 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요 친구 지금 루트 없다고 생각해봐. 루트 없다고 생각하면 x 자리에 x 빼기 a 들어간 거고 그리고 y 자리에 y 빼기 b 들어간 거지. 이거 평행이동의 입장에서는 자 x 대신 x 빼기 a 들어갔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A a만큼이지. 그치? y축 얘들아 정신 차려. 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나 평행이동? B만 b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인 거야 이게. 다만
모든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으니까 중심도 0,0에서 a, b가 되겠지. 그래서 요 방정식은 뭐냐면 중심이 a, b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는 거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2차 방정식 저 친구가 나타내는 도형하고 책 봐봐 책. 괄호 2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막 결론을 보면은 중심이 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무슨 2분의 루트 막 꽉 지랄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유도나 한번 해보자. 유도 한번 해보고 절대 외우지 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a고 마이너스 2분의 b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자 보면 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A. 그리고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 0이다. 근데 우리가 요 형태로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표준형 고치는 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치? 그러면 x 먼저 해보자고. 자, x제곱 더하기 ax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되려면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곱해져 있어야 되지. 그럼 2분의 a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야 되지. 그러면 더하기 4분의 a제곱 하고 빼기 4분의 a제곱 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그치? 자, 그리고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얘도 똑같이 4분의 b제곱 하면은 빼기까지 해줘야지. 자, 4분의 b제곱 하면 같은 식이고 나머지 c를 써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요만큼 해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x 더하기 2분의 a 해서 얘 제곱이고 그리고 어디야? 자, 여기 요것도 인수분해 딱 해가지고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고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을 뒤에 붙어있고 걔들을 이항까지 해버리자. 자, 그러면 얘가 그럼 여기 등호를 치워야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a제곱 그리고 더하기 4분의 b제곱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r이야 r의 제곱이야. r의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r의 제곱인 거야. 왜? 양쪽에 루트 씌우면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다라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요 식을 딱 보고 요 식은 원점이 아니고 뭐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에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얘에다가 루트 씌운 거겠구나 라고